자, 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책 159쪽이죠. 159쪽에 네모 2번 허가 절차입니다. 뭐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그 중에 양과 1번 심의가 있는데 30년 동안 지문 딱 한 번 나왔습니다. 한 개요. 뭐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그다음에 162쪽에 양과 2번 결정 통지 보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구수는 개발인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표시요. 15일 괄호 넘어와서 이내에 표시요. 이내에 그러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하고 처분할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 뭐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이죠. 그리고 허가다 불허가다 알려주라고요. 며칠 안에 알려주라고요. 15일 안에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다섯째 줄에 있는 서면,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 시스템이 계속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관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 수도 있다고요. 정보 체계,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알 수도 있다. 네모 3번 조건부 허가가 있습니다. 양과 1번 조건부 허가 보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구수는 개발행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조경환 위기 또 표시해 주시고요. 기 표시요.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도의 확보. 위 표시요. 위해 방지. 환 표시요. 환경오염 방지. 경 표시요. 경관. 조 표시요. 조경 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 표시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표시요. 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려는 때는 미리 개발행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경환 위기에 대해서 조건을 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조건이 이제 무슨 뜻인지 보죠. 먼저요. 조건 뭐 민법에서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로 배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조건이 뭐예요? 호랭이요. 그러니까 고기 앉아 있다가요. 엄마한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게 조건이죠. 떡을 하나를 달라고요. 떡을 하나를 주면은 그러면 안 잡아먹겠다. 안 주면 잡아먹고요. 이런 못된 호랭이. 아무튼 그런데요. 그런 게 대표적인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뭐에 대한 조건을 걸 수 있다고요? 조경환 위기에 대한 조건을 걸 수 있다고요. 보시죠. 저희 개통의 아저씨가 여기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개통의 아저씨는 3천 형질 변경해서 자기가 쓰든 아니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든 그 땅을 형질 변경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조경환 위기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써냈습니다. 그러면 개통의 아저씨가 이걸 써낼 때 많이 써내겠어요? 허가 나올 것쯤 생각해서 조금만 써내겠어요? 조금만 써내는 거죠. 생돈 나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거에서 빨리 팔아먹고 그러니까 떠나서 돈 벌어서 나가면 끝인 거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3대 그러니까 증손자 애들이 그 땅을 이용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아니면 5천 년 만에 한 번 내리는 그런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버틸 수 있는 그런 축대를 쌓아야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통의 아저씨는 조금만 써낼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없을 때 개통의 아저씨는 여기다 요거까지를 해서 써낸 겁니다. 근데 관청이 봤을 때 요거 갖고는 모자란다고요. 그러니까 1차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1차로 갖고 경운기가 가다가 위에서 경운기 내려옵니다. 그럼 만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줄배지기로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저씨 안 되지. 1차로 갖고는 안 되지. 아저씨 요거 뭐예요? 그러니까 축대를 요만큼 쌓아놨다고요. 아이 거기 흙도 보글보글하고 경사도 심한데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고요?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이 개통의 아저씨가 써냈는데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불허가를 때릴 거라고요. 그러면 개통의 아저씨는 좀 더 붙이겠죠. 어이씨 생돈 나가는데 돈도 얼마 없는데 얼마나 더 붙여. 물론 여기서 해서 생기는 이익이 더 크긴 합니다.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이만큼 더 붙여서 허가 신청 넣습니다. 자, 그런데요 관청에서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요. 또 불허가를 때렸어요. 아이씨 얼마나 더 붙여.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또 이만큼은 이 아래다 그러면 차 돌 수 있는 곳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게 해서 넣습니다. 관청에서 또 불허가를 때려서 아이씨 얼마나 더 하라고. 요만큼 또 여기다 아래다 주차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넣었어요.
근데 관청에서 또 불어가 떨어졌어요. 아, 얼마나 더 하라고,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혀. 그게 뭐예요? 조건인 거죠. 조건이 뭐냐면 개똥이 아저씨가 저거 신청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똥이 아저씨는 지금 요만큼만 써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판단했을 때 아저씨 그거는 안 돼요. 1차로 갖고는 안 되고요. 2차로는 돼야 되고, 땅도 벌벌한데 축대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빨간 것까지 하면 허가해 주지. 빨간 것까지 하면 허가해 주지. 그게 뭐라고요? 조건인 거죠. 한 방에 얘기를 하라고요. 그게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아저씨 그건 안 돼요. 여기까지 하신다면 허가를 해 드릴 텐데 어떠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개똥이 아저씨, 에이, 그 생돈이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안 하고 말지. 근데 여기서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생돈 좀 더 나가더라도 이익 크니까 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은 들지만은 이익은 더 크니까 알아서 할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뭐고요? 조건입니다. 조건부 허가. 빨간 것까지 하면 허가해 주지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조건을 건다라고 하는 게 개똥이 아저씨를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는 지금 형질 변경이 목적인데, 이 개똥이 아저씨는 형질 변경이 목적인데 조경원이 계획서 내라고 해서 생돈 나가지만 계획서 써냈고요. 아무튼 허가 받아서 뭔가를 하려니까 요 빨간 거까지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붙이는 건 개똥이 아저씨를 도와주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지금 이게 없었을 때 지금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말이 좋아 15일이죠. 말이 좋아 여기 15일이지. 아까 15일이 뭐였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시험공법이 15일이라는 거죠. 실무는 전혀 아니라고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5일, 그것도 괄호 어찌고 저찌고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갔다 한번 빠꾸 나서 다시 집어넣으려면 3개월은 걸립니다. 어느 한 건을 갖고 빠꾸 3번 하면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걸 고집하는 것 자체가 더 파탄나는 겁니다. 개똥이 한 방에 도와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방에 도와주는 거죠. 관청에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신다면 허가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개똥이 아저씨를 크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 국민을 지금 이게 스마일 표시예요. 스마일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만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자랑스럽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관청에게 지네들 앉아서 처리만 하면 되잖아요. 불어가요 하는 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 어떻게 여기는 어떻고 기준 다 따져보고 주변을 다 봤을 때 여기까지 해서 이것까지를 다 15일 안에 마련해서 아저씨 여기까지 하신다면 허가고 아니면 불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은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되고요. 불어갑니다 하면 되지만 여기는 일이 더 많아졌죠. 국민을 위해서 더 봉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러운 거니까 시험에 출제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출제해요. 40문제 중에 2문제요. 40문제 중에 2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자랑스러운 거니까 농지법 끝날 때까지 조건 얘기는 한도 끝도 없이 나오게 되고,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붙게 되는 거예요. 조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한 방에 얘기하는 거죠. 아저씨 안 돼요. 빨간 것까지 한다면 빨간 것까지는 갖춰야 되고 빨간 것까지 한다면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인 거죠. 그럼 보시자고요. 개똥이 아저씨는 원래 처음 목적이 이 하얀 형질 변경이에요? 조경환 위기를 붙이는 게 목적이에요? 형질 변경이 목적인 거죠. 근데 허가를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조경환 위기까지 하겠다고 끄덕끄덕은 했잖아요. 개똥이 아저씨로 보면은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여기까지 붙였는데도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빨간 것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무튼 어떻게 하실래요? 관청에서 하시려면 빨간 것까지 하셔야 되고 그래야 허가를 내주겠다고요. 개똥이 아저씨가 아이씨 알았어 도장 찍어줘. 할 테니까 도장 찍어줘.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얘기를 드렸더니 지금 제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기를 너무 실감 있게 잘했나요? 어느 수강생 분이 학원 사무실에 가고요. 그 공법 선생님 뭐가 어저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막 수업 시간에 막 화를 내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연기가 잘 먹혔나 봅니다.
지금 좀 개똥이 아저씨와 관청 얘기를 좀 주고받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세요. 개똥 아저씨가 그러니까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알았어. 아 그러면 할게. 그러니까 할게. 도장 찍어줘. 공무원 도장 찍으면서 아저씨 꼭 이거 하셔야 되는데 한대니까 도장 찍어 달라고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한대니까는 꼭 하셔야 돼요. 도장 찍어줬습니다. 개똥 아저씨 도장 받았어요. 갖고 나가시면서 내가 이걸 하고 문 닫고 나가셨어요. 공무원 아저씨 약간 걱정되지 않나요? 설마 개똥이 아저씨가 나가면서 내가 이걸 꼭 해야지 하면서 가는 개똥이 아저씨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아저씨가 아니라 일단 도장을 받으려니까 한다고 해놓고 내가 이걸 하나 봐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일단 도장 받았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걱정된다고요. 아저씨 안 되겠어. 다시 들어와. 돈 묻어두고 가셔. 그게 뭐고요? 이행보증금이라고요. 이행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162쪽이요. 네모 3번 아래 양괄호 2번 이행보증금 방괄 1번 예치대상 땡땡.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조경환 아저씨 또 한 번 더 수고하시죠. 기 표시요. 기반시설 설치나 그 필요한 용지 확보. 위 표시요. 위해 방지. 환 표시요. 환경오염 방지. 경 표시요. 경관. 조 표시요.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표시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넘어가세요.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 표시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사선 긋고요. 뭐 뒷내용 곧 볼 겁니다. 개똥 아저씨 노란 거 빨간 거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조경환 위기 5가지 조경환 위기요.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보증금이요. 그러니까 어디 사무실이나 집 계약돼 전세 계약도 있고 월세 계약도 있지만 월세 때도 보증금 묻어두잖아요. 월세 제때 잴때 낼지 안 낼지 못 믿겠다 꾀꼬리 보증금.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잖아요. 관리비 예치금부터 내시라고요. 엘리베이터 안 읽으셨군요. 만수 뭐 그런 거고요. 또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청소비 20만 원 먼저 예치하시라고요.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곧 보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는 메모하지 마시고요. 개똥 아저씨가 여기 이제 하면서 요것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까지를 한다고 해서 허가는 받았는데 걱정되니까 노란 거 빨간 거 제대로 할지 안 할지 걱정되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묻어놨다고 치죠. 근데 개똥이 아저씨가 잘 하시면 다행인데 요거 노란 거 빨간 거 안 하고 형질 변경만 해서 B 아저씨한테 팔아먹고 도망갔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노란 거 빨간 거 조경환 위기가 걱정돼서 1,000만 원 묻어두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경환 위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요 1,000만 원 그래서 묻어놓으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1번 조경환 위기를 붙인다. 그러니까 2번 싹 덮어버린다. 몇 번요? 2번이에요. 땅을 덮어버려요. 조경환 위기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세트로 가야죠. 한 덩어리로 가야죠. 한 덩어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거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가 지금 이걸 안 한 거죠.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요. 1,000만 원 비한테 팔고 넘어갔다고요. 그러고 됐는데 1,000만 원 관청이 있는데 이미 산 뻘겋게 깎아만 놓고 환경도 안 갖추고 환경을 훼손하고 시설도 안 갖추고 개발해서 지금 막 흙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지금 이미 오폐수 흘러가서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경운기길을 갖다 붙여요? 흙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 옛날 처음에 있었던 도면대로 쭉 갖다 붙이면 붙어요? 아닌 거죠. 이게 아니라 땅을 덮어버리는데 쓰는 겁니다. 그것을 곧 보실 내용으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좀 세게 가는 거죠. 땅은 한번 손대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건물이야 다시 뽀개고 새로 지으면 되는 거죠. 땅바닥은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땅은 한번 손대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첫 방부터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땅을 다시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요건 갖춘 사람이 다시 이것저것 다 갖춰서 세트로 들어갈 수가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덮어버리는 건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162쪽 제일 아래요. 제일 밑에서 셋째 줄을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표시요. 다음 각호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그냥 없다 표시요. 없다는 거고요. 뭐 예치하지 않는다는 건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자산체 표시요. 지방자산체. 동그라미 2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 어찌고 돼 있는데 공공기관 그 언저리에다가 국세 쓰시고요. 국세가 많이 들어간 공기업을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등이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해당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공공단체 표시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가 있는데요. 그러면 걔는 지방에서 조례를 정하는 공공단체니까 국세요, 지방세요. 지방세 쓰시고요.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 언저리에다가 표 언저리에다가 뭐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농지법까지 가장 중요한 건데 한국도로공사 관청이라고요? 아니라고요? 한국도로공사요. 우리가 선거로 뽑았어요? 아니죠. 관청이 아니라고요. 그 옆에 쓰시고요.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는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국가와 지방까지는 행정청이죠. 그 다음에 국가, 지방, 행정청이 아닌 도로공사, 공기업이나 민간은 그러니까 행정청은 아닌 거죠. 행정청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 그것만 아시면 되고 도로공사는 관청이 아니라고요. 하나 쓰시면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국가,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은 사적인 일을 보시는 거예요.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이에요.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공무원. 여기는 준공무원. 공무원은 아니죠. 관청은 아니니까요. 여기 3가지가 뭐고요? 공적 주체인 거죠.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뭐 따로 사적 주체라는 말을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민간이 되는 겁니다. 공적 주체는 공적인 일을 잘 하라고 만든 곳들이니까 거기는 약속을 잘 지키겠죠. 법을 지키겠죠. 그 공무원 중에 어느 한 명, 어쩌다가 어느 한 명이 법을 어기고 이상한 짓을 해서 문제인 거지. 이쪽은 법을 잘 지킬 거라고요. 못 믿겠다 꾀꼬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여기다 손을 대세요. 관청과 관청이 아닌 자가 있는 거고요. 이건 관청 바깥인 거죠. 그러니까 관청 바깥인 거고 그 구분이 의미를 갖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공적 주체와 민간이 의미를 갖는 때도 있고 여기서는 이러합니다. 그 163쪽에서요. 제일 위에 박스 그 4줄짜리 박스 내려와서 반괄호 2번 예치사유 반괄호 2번이죠. 반괄호 2번 X 하시고 그 아래 박스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사유 5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박스에 오른쪽 어깨 자리에다가 박스 뭐 오른쪽 위에다가요 5글자 쓰시면 되고요. 최불암 위기 X, 김혜자 위기 X, 누구 위기요? 조경환 위기요. 조경환 위기가 걱정될 때 그때 돈을 묻어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서도 조경환 위기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 없습니다. 반괄 2번 X 했고요. 반괄 3번 예치 금액 땡땡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 설치 이제는 조경환 씨 쉬게 하시죠. 기반시설 설치 용적부 유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필요한 비용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 이내 표시요.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됐고요. 뒷내용 관계없고요. 이행보증금 몇 10%요? 20%인 거죠. 큰 돈입니다. 다른 법에도 있어요. 건축법, 주택법에서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꾀꼬리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어지간하면 3%, 1%예요.
근데 여기는 몇 퍼센트라고요? 20%를 묻으라고요. 내가 1억짜리 공사를 하려면 2천만 원을 관청에 갖다 묻어놓고 1억 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엄청 큰 돈인 겁니다. 땅은 한번 손대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방과로 4번 예치 방법. 그러니까 이행보증금은 현금 표시요. 현금으로 납부하되 국가를 어찌고 저찌고 하는 법률 시행령 몇 조 몇 항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어찌고 저찌고 하는 법률 시행령 몇 조 몇 호에 보증서 표시요. 보증서 등 또는 광산 피해 어찌고 저찌고 내려와세요.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이요. 이를 가름 표시요.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요? 현금이 원칙이죠. 그다음에 뭐로 대신할 수 있다고요? 보증서로 대신한다. 대신한다는 걸 가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통의 아씨가 하는 게 그러니까 1억짜리 규모 그러니까 공사비가 1억이라면 얼마를 갖다 묻어두든지 2천만 원 관청에다 묻어두든지 아니면 보증이요. 무슨 이제 관청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큰 덩어리 대출을 받거나 뭐 그럴 때 보증기관 가서 보증서 띄우는 거 있거든요. 이 건물에도 뭐 서울보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뭐 이제 그거는 건건마다 그 다음에 또 그 개인의 신용등급 그 회사의 신용등급들에 따라서 그 이제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2천만 원을 보증하는 보증보험보고 서달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내는 거죠. 2천만 원은 못 믿겠다 꾀꼬리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나중에 돌려받지만 보증은 그냥 그 회사 문제가 생겼을 때 니네들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해주라 라고 하는 거고요. 100만 원은 소멸성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죠. 저쪽에다 부탁을 한 걸로 100만 원 어치로 부탁을 한 거니까 100만 원은 없어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아까우면 내가 돈 많으면 내 돈 묻어놨다가 나중에 찾아갈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거고 그것까지는 셈이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게 그겁니다. 요 건물 5층에 있네요. 5층에 있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5층 가서 물어보시고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 현금이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 아래요. 방과로 5번 원상회복 명령. 문장은 이런 겁니다. 7번 보시죠. 개발행위 할 때요. 두 가지를 지켜야죠. 첫 번째요. 허가 없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허가를 받고 해야죠. 두 번째요. 3천 허가 받았으면 얼마만큼만 깎아야 돼요? 3천만큼만 깎아야 되죠. 조경환위기 도장 찍었으면 조경환위기 다 갖춰야 되죠. 허가 받은 대로 해야 된다고요. 허가 받고 해야 되고 불법은 허가 받지 않은 것. 두 번째요. 허가 받은 그대로 해야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방과로 5번 땡땡.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표시요.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토지의 원상 회복을 명할 표시요.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거기까지 끊어서 보면요. 지금 두 가지죠. 허가 받지 않고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면 불법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원상 회복 덮어나 한다고요. 다음 원래로 덮으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서 둘째 줄이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표시요. 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비용으로 자 앞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문장을 끊어서 그런데요. 문장에 한두 문구를 줄였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선 긋고요. 아까 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 표시요.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과로 6번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 표시요. 준공검사가 받은 때에는 즉시를 반환 표시요. 반환해야 하며 뒷문장 빼고요. 그래서 보증금 그러니까 2천만 원 묻어놨는데 잘 끝났다고요. 준공검사가 뭐예요? 잘 다 끝난 거죠. 허가받은 그대로 다 끝났으면 그걸 관청에서 에이 이왕 내신 거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시집 보냈는데 다 썼는데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대로 돌려줘야 되죠. 이게 보증금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집행 이제 그 넘치 뭐 앞에 내용은 뻔한 거니까 뭐 앞에 쪽 안 가셔도 되고요. 책이 좀 출렁거리더라도 164쪽 위에다가
뭐 이 내용도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양은 좀 돼요. 그러니까 그려도 아시죠?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고요. 법을 어겼으면 그러니까 넌 법을 어겼지 이리와 당장 잡아다가 3년 빵에 보내고요. 그건 아니고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때려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때리고 기회를 한번 준다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법도 어긴 사람이 관청에서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럼 공무원 가서 물박 굵고 빌어요? 제발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죠. 대신 한다고요. 아 네가 아니야? 그럼 내가 하지.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하지. 대신 집행한다고요. 아니 뭐 여기 원상회복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어디에 불법 건축물 지었습니다. 건물 지어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요. 불법으로 건축물 지었으면 법을 어긴 거죠. 그럼 불법 건축물 확인하면 바로 잡아다가 빵에 넣는 게 아니라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을 때린다고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공무원이 물박 꿇고 빌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그냥 그 뭐 무슨 뭐 한마라고 하는 뭐가 큰 망치 있잖아요. 쇠망치요. 한마 갖고 그냥 철거한다고요. 공무원이 대신 철거하는 거죠. 대신 그 명령을 이행한다고요. 대신 집행한다가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징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행 강지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나오는 그 자리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집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불법 건축물 같으면 철거하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는 땅을 손댄 거니까 여기 명령이 무슨 명령이었어요? 앞쪽에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죠. 땅을 덮어라 원상 회복 명령을 때리는 겁니다. 땅을 덮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공무원이 대신 대집행한다고요. 이럴라고 저 2천만 원을 묻어두게 한 거죠. 이행보지금을 사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안 가고 법을 잘 지켰다고요. 그래서 중후엄사를 받았으면 뭐하고요?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천만 원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묻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고요. 대집행하는데 1,000만 원. 그러면 남은 1,000만 원 돌려줘야죠. 대집행하는데 3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갖고 대집행하고 2천만 원과 우리가 관청 쌓이는 예산 1,000만 원 합쳐서 대집행하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1,000만 원 더 받아내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 내용들이 뭐 여러 군데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절차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제4절 개발행위 허가의 효과라고 돼 있는데 네모 1번 관련 인허가의 의제는 나중에 보시고 한 장 넘어와서요. 166쪽에 네모 2번 준공검사 양과 1번 검사 대상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그렇죠. 마치면 그러니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의 준공검사 표시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양과 2번 X 나온 적 없고 네모 3번 공공시설 귀속 뭐 지문 뭐 3번 나왔는데 3개 나왔는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개발행위 절차는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하얀색 곧 다 하얀 동그라미 다 하시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국토개혁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숫자 하나 걸리네요. 며칠 내 처리하라고요? 15일 내 처리하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땅바닥 손대는 것에 대한 규제법에서는 개발할 때 뭐와 뭐는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됐지. 여기 뭐 문장에서 조건을 걸 수 없다. 우리 시험 다 3번 나온 거예요. 조경환 위기 조건을 걸 수 없다. OX. 조경환 위기 조건을 걸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빨간 것까지 하면 허가해 주지라고 하는 게 왜 뭐예요? 빨간 것까지 하면 떡 하나 주면 조건을 걸 수 있는 거죠. 조건 걸 수 없다. X요. 그다음에 공적 주체는 이행보지금 묻어요? 안 묻어요?
믿을 수 있으니까 묻지 않는다, 예치하지 않는다가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 여기는 뭐 다 끝난 겁니다. 이걸로 다 끝난 거고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틀릴 게 없다고요. 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뭔 취지만 잡으시면 되고요. 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 그러니까 이 취지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계속 반복되는데 지웠네요. 계속 가시죠. 다음에 168쪽에 제5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 있는데 그 제목에서요. 제5절 제목 개발행위 따로 표시하시고요. 허가의 제한 따로 표시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 써진 걸로는 9글자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아니면 의자는 빼도 되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 8글자를 서로 소리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8글자가 비슷한 거 어디가 나왔을 때 그 8글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걸 외우시고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저녁 드실 때 이걸 떠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어느 대목이 나왔을 때 요거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다. 8글자를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문제는 맞추고요. 2년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작년에 안 나왔고요.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모 1번 대상 지역 및 제한 기간, 사람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요.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표시요.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따로 표시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 표시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부터 5까지 표시요.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표시요.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 표시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냐고요. 연장이 되는데 그 위에 본문에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 국어가 아닌 거죠.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를 하잖아요. 예, 아무튼 좀 이따 보도록 하시죠. 혼자 책 읽고 공법은 혼자 책 읽지 마세요. 끔찍한 사태가 생겨요. 공법은 절대로 혼자 책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법은 절대로 혼자 책 읽지 마시고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애들 하듯이 동영상 틀어놓고요. 밑에는 게임 틀어놓고요. 게임하고 있으면서 동영상 흘러가게 하든지요. 아니면 카톡 컴퓨터로도 할 수 있거든요. 동영상 틀어놓고 하시는 거지 혼자 절대로 책 읽지 마세요. 셋째 줄, 넷째 줄 이어지는 곳에는 한 차례만이라고 써져 있지만 그러면 연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래는 연장이 된다고 써져 있잖아요.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여의도 텔레토비들 걔네들 머릿속이 어렵다고요. 자 보시죠. 그럼 아래 박스에서 동그라미 1번 녹지지역 표시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표시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이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동그라미 2번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표시요.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기본 계획 표시요.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 표시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동그라미 4번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표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시 그 설명은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좀 추가적인 메모가 필요한 게 동그라미 1, 2, 3은 뭐 메모가 더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5번이 있는데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 입지 입은 별로 안 나와요. 입지 규제 취소구역은 딱 그 자리만 나오고 안 나온다고요. 근데 지구 단위 이거는 그러니까 이 책에 4쪽마다 한 번씩은 나온다고요.
뭐 이 하는 건 빼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옆에 빈자리가 좀 되나요? 아래 빈자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쓰시고 단지를 지정하면 뭘 내야 되고요. 도면을 내야 되죠. 그러면 K는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하고 관청에서 도면을 낼 때 더 여러 가지 더 크게 들어갈 수 있게 완화해 주는 게 있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소리를 계속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단지를 지정했으면 뭘 내야 된다고요?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써주시죠. 단지를 지정했으니까 뭘 지금 세우고 있는 곳이에요? 도면을 수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메모만 해주시고요. 따로 메모하시고요. 이것만 동그라미 4번 끝에 써주시고요. 뭔 소리를 해쳐놓으면 갑자기 또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3, 4월에 또 보실 거고요. 5, 6월에 또 보실 거고요. 동영상 보면 제가 떠들어오는 거 다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단지를 지정했으니까 뭐가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야 돼요?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동그라미 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얘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좀 이따가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기반시설 부족 쓰시고요. 기반시설이 모자란 곳이에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개발하려면 기반시설을 쫓아가야 되는데 얘는 기반시설이 모자라다고요. 그러면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상이 있고 책 지금 168쪽에 네모 1번 위에 문장이 둘, 넷, 여섯, 7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7줄 전체는 그냥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7줄 전체를 여기다 옮겨 쓰자고요. 그러면 외우시기가 편하니까요. 동그라미 1, 2번 따로 묶으시고 동그라미 3, 4, 5 따로 묶으셔서 그러니까 위에 본문에 셋째 줄 심의를 거쳐 안전에만 3년 이내 허가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출판요. 그래서 심의 거쳐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 거쳐 제한하는 거죠. 1, 2, 3, 4, 5 다요. 그런데 그러니까 위에 넷째 줄 끝에 3부터 5까지는 다섯째 줄 끝에 심의를 거친대요? 안 거친대요? 안 거치죠. 그리고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한다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다 몇 년이네요? 3년이요. 그런데 3부터 5까지는 몇 년 연장할 수 있다고요?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관청 빼고 나면 다 썼죠. 제일 위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람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거 빼고 나면 7줄 다 썼잖아요. 7줄 중에 빠진 거 있나요? 잉크는 빼고요. 표시한 거에서요. 위에 있는 7줄 사람 빼고 잉크 빼고 표시한 것 중에서 지금 빠진 거 있냐고요? 없죠. 됐어요. 그래서 칠판 다시요. 5가지 다 뭐 거쳐서 제한하고요. 심의 거쳐 제한을 하는 거고 3가지는 연장할 때 뭘 거치지 않고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5가지 다 몇 년 이내인데요. 3년 이내인데 3, 4, 5, 5가지는 몇 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요.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거치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뭐고요? 심의인 거죠. 그 전문가위원회 이름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건축법은 무슨 위원회겠어요? 건축위원회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한다. 심의 거치지 않는다는 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면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 뭐래요?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왜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인지는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다음에 보시고요. 또 동그라미 1번 어디에다가요?
높게요. 아까 지금은 동그라미 1번 메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음은 그냥 당연히 아시게 됩니다. 대한민국 땅 4가지 도관농자가 있는데요. 어차피 집 주려고 하는 거니까 집 들어가시죠. 잠깐 가서 용도지역 쪽을 좀 보시죠. 용도지역을 보시면 여기가 용도지역, 그러니까 책으로 50쪽인데요. 그러니까 50쪽에 그게 잘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요. 51쪽에 네모 2번 용도지역의 구분, 용도지역 4가지,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양괄 1번 도, 다음 쪽이요. 양괄 2번 관, 양괄 3번 농, 양괄 4번 자, 도관농자 4가지가 있고요. 다시 앞쪽이요. 51쪽이요. 도시지역의 4가지, 방괄 1번 주, 방괄 2번 상, 다음 쪽 그러니까 제일 아래 방괄 3번 공, 다음에 죄송합니다. 52쪽 방괄 4번 노, 다음에 관리지역의 3가지 계생보가 있죠. 그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뭐 당연한 겁니다. 4가지요. 도관농자가 있고 9가지요. 주상공농, 계생보, 농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 콘크리트 꽉 찬 땅 어디까지요? 주, 상, 공은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가 꽉 차 있는 거고요. 지금 메모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 넘기세요. 나중에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농자, 생보, 농자 4가지는 다 보전 땅이죠. 여기는 이미 개발 끝난 땅이고, 여긴 생보, 농자 4가지는 보전하자는 땅이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녹계 2가지는 조금 개발할 수 있는 땅입니다. 녹지지역이지만 명색이 도시지역 안에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가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녹계가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메모하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책 돌아오시죠. 돌아와서요. 168쪽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나무가 잘 크고 있다고요.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고요. 꿩, 토끼가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우량농지 등이어서 거기는 개발하지 말고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개발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한 건당 예산 5억 8억, 계획 한 건당 2년 3년이 걸린다고요. 칠판요 3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계획 하나 세우는데 3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도 올린다고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지둘리라고요. 언제까지요? 새 계획 나올 때까지 지둘리라고요. 어차피 그 땅바닥을 지금 크게 바꾸고 있으니까 새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개발들 하라고요. 기준이 바뀔 거니까 거기다는 지금 개발하지 마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단지를 정했습니다. 단지를 정했으면 지금 뭘 세우고 있는 곳이라고요? 도면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역시 뭐고요? 지둘리라고요. 뭐 할 때까지요? 새 계획 나올 때까지요. 동그라미 5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이 모자란 곳이니까 개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요. 168쪽에 제일 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 옆에다가 다음 두 덩어리를 쓸 건데요. 첫 번째는 여기는 어느 곳에서 개발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개발을 못하게 막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 5가지가 그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신도시 등 떠올려 보자고요. 어디다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개인들이 개발해봤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옆에 어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청이고요. 저기다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갖고 와서 거기를 다 사들여서 싹 밀고 거기다 새 아파트를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봤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 안 되잖아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서 써요? 다 갖다 뭐 원두막 뭐 농막 1층짜리 집 다 철거해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서 버리는데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어느 곳에 재개발, 재건축 할 일이 있습니다. 싹 밀고 새로 아파트 올릴 곳인데 거기다 이것저것 해봤자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예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개발 못하게 막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는 그러면 개인들은 지 맘대로 개발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개발은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뭐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죠.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죠. 기준에 맞는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요? 불허가요?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곳에서는 개인들이 허가 신청 100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80건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 도장을 찍어주고 개발이 가결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개발이 되면 개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고요. 개발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러면 공수부대요, 경찰, 특공대요, 허가를 막아요. 허가를 막는 거죠. 허가 없다는 겁니다. 허가를 안 내주면 개발을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개발을 못하는 곳이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 없다는 거고요. 뭐 그 취지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인이 허가를 막겠다고요. 개발인이 허가 제한. 그 다음은 이것만 소리 내시면 되죠. 또 하나 더 쓰시면 동그라미 1번이 뭐였고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해요?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개발하지 말라고요. 동그라미 3번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둘리라고요. 언제까지요? 새 계획 나올 때까지요. 동그라미 4번은 뭐 어떤 구역이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뭘 세우고 있어요? 도면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개발하지 말라고요. 동그라미 5번은 어떤 땅이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거기는 이제 그 취지는 곧 보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 모자라니까 개발하지 마라는 겁니다. 먼저 아까는 뭐 2년에 한 문제 말씀드렸지만 거의 나온 걸로는 뭐 3년에 2문제 꼴이라고요. 취지는 취지고 뜻은 뜻이고 뜻은 이해하셨으면 됐고 여러분이 혀로 소리 낼 건 뭐고요? 여기에다가 허가지 안 때리는 거죠. 높게, 크게, 길게, 기에다가 허가 제한을 때리는 겁니다. 천천히 읽으면 수선해지죠. 그러니까 빨리 읽으시라고요. 어디요? 높게 끼끼끼끼끼에다가 허가 제한 때린다고요. 높게 끼끼끼끼끼끼입니다. 뭐 70, 그러니까 작년에요. 70 먹은 어떤 여성 수강생분께서 73세요. 아이고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높게 깨깨깨깨깨인데요. 아 잘하셨어요. 그냥 높게 깨깨깨깨이면 됐어요. 그러면 한 문제 맞춰요. 소리 내면 맞춰요. 소리 안 내면 틀려요. 그냥 높게 깨깨깨깨깨깨깨이라고요. 됐어요. 그거면 한 문제 맞추는 거죠. 뜻은 뭐고요? 개발 못하기 위해서 허가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높게 깨깨깨깨깨깨이면 한 문제 맞춥니다. 정확하게 외우면 마음도 편해지시는 거고요. 높게 깨깨깨깨깨끼이죠. 높게 깨깨깨깨깨끼입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네모 2번 갖고는 시험 나온 적 없네요.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 이제 다음 쪽이요. 170쪽인데 아까 보셨던 내용으로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개발할 때 뭐가 모자라서는 안 된다고요. 기반시설은 모자라서는 안 된다. 이 개발과 기반시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그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